해서 AI 뉴스를 요약하고 정리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것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 자료들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싶은 거예요. 링크, 관련성 점수, 화제성 점수, 그다음에 실용성이 있는지 이 세 가지의 점수를 제가 왜 기록을 해놨냐면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MCP를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 수가 있어요. 엠파렌을 이용하면. 편하게 지금 엠파렌과 통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고 있죠? 네. 점수까지 스코어링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로직을 주지 않았는데 카카오톡으로 보니까 정말 깔끔하게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단테랩스의 단테입니다. 오늘은 요즘 대세로 알려진 MCP를 노코드로 만들어서 사용해 볼 건데요. MCP가 대세라고 하지만 마냥 어렵게 느껴지시죠? 이미 알려진 MCP를 매뉴얼 따라 가져다 쓰는 것도 막상 오류나고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잘 돌아가도 내 상황에 딱 맞는 MCP를 찾기도 어렵죠.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코드가 어려운 분들은 엄두 못 내는 경우도 많으셨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MCP를 직접 설계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출시된 NAN MCP 서버 트리거를 보고 그 답을 찾게 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직접 만들어보면 MCP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매번 슬랙이나 디스코드, 텔레그램으로 결과물 전송하는 방법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카카오 MCP를 만들어서 메시지를 전송해 볼 겁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네, 오늘 진행할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엠파렌은 자동화 워크플로우 플랫폼이죠. 셀프 호스팅으로도 할 수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입해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 MCP를 이용하는 거죠. 이 MCP라는 것은 자율 에이전트들이 각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약속된 프로토콜을 의미해요. 이 MCP 서버가 요즘 굉장히 화제죠. 이 MCP를 잘 이용해야 된다. MCP가 경쟁력이다. 많은 얘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MCP를 다운해서 설정도 해보시고 그러다가 실패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MCP를 그렇다고 직접 만들기에는 또 코딩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근데 엠파렌 워크플로우가 이번에 1.88 버전부터 이 MCP 서버를 만들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러하다는 건 이제 노코드로 MCP 서버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MCP 서버를 다른 곳에서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 거는 이 MCP 서버를 각각 만들 거예요. 한 MCP 서버는 수집을 하는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할 거고요. 또 다른 MCP 서버는 카카오톡을 전송하는 MCP 서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클로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MCP 서버를 이용하는 MCP 클라이언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클로드는 데스크탑 버전으로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가 돼 있으셔야 돼요. 이 클로드 안에는 소넷 3.7 모델이 있죠. 그래서 그 프롬프트로 목표와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그다음에 이 도구를 사용하는 규칙, 이 세 가지를 프롬프트를 통해서 전달을 하면 이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제가 원하는 바를 수행을 할 겁니다. 오늘의 목표는 AI 뉴스 출처를 받아다가 그 출처를 검색해서 AI 뉴스를 요약하고 정리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것을 해보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 한번 따라와 보실 건데요. 필요한 준비사항은 먼저 클로드 데스크탑이 설치가 돼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엠파렌 클라우드 또는 셀프 호스팅을 할 수 있도록 노트북에 설치하셨거나 컴퓨터에 설치하신 분들이 이 진행을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설치를 하시고 이 동영상을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개발자 사이트에 가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 생성된 곳에 여러 가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설정 방법들은 별도로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준비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GCP라고 부르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을 하시면 계정을 만드시고 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드신 다음에 그 프로젝트 안에 구글 시트 API를 사용할 수 있는 설정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또한 별도로 설명을 드릴 테니 다 준비가 되시면 동영상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준비를 해야 돼요. 단테랩스 AI 뉴스라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먼저 좀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수집하고 싶은 URL 목록을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tldr.tech라고 되어 있는 이 사이트는 AI 뉴스를 간추려서 잘 보내주는 굉장히 유명한 AI 뉴스레터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많이 이제 참고를 하는데 한 서너 개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이 사이트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메인 화면에 가보면 테크와 관련된 각종 뉴스 기사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이 AI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다가 이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 넣으면 뉴스레터로 받을 수 있는, 매일매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사이트에 이렇게 주소를 오늘 이렇게 날짜로 적어 넣으면 평일인 경우에는 이렇게 뉴스레터로 날라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자료들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또 번역해서 간추려서 받는다면 더 용이하겠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사이트들도 굉장히 훌륭한 기사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다른 카테고리가 있다면 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겠죠. 또 아티클 탭은 뉴스 포스트들을 이 형식에 맞춰서 저장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준비한 시트입니다. 타이틀, 서머리, 링크, 관련성 점수, 화제성 점수, 그다음에 실용성이 있는지, 이 세 가지의 점수를 제가 왜 기록을 해놨냐면 가장 점수가 높고 관련성이 높은 그 뉴스 기사들만 간추려서 요약해서 전송을 받기 위해서 제가 점수 필드를 넣어놨어요. 이번에는 이제 M8N으로 가보겠습니다. 워크플로우를 하나 새로 만드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헬프를 눌러보시고 About 8N 눌러보시면 이 버전이 1.88.0 이상의 버전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MCP라고 치시면 여기 보면 MCP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MCP 서버 트리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트리거가 서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테스트 주소가 있고 여기 보면은 프로덕션 주소가 있어요. 이제 프로덕션 주소를 저는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AI 뉴스 서버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툴스라고 해서 플러스 버튼이 나오는데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검색해서 툴을 연결하겠습니다. 예, 검색이 되셨으면 선택하시고 다음에는 이름을 이제 각 노드에다가 적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이름을 한글로 적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영문으로 좀 작성을 해주세요. 단테 랩스 뉴스 구글 시트. 네, 여기서 리드를 붙였는데 데이터를 읽는 툴을 만들 거라서 리드라고 붙였어요. 그 다음에 툴 디스크립션을 오토메이션으로 두지 마시고 매뉴얼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직접 여기는 한글로 작성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하고 적어주시면 나중에 이제 클로드가 이 디스크립션을 보고 이 툴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에 여기 리소스 부분은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오퍼레이션은 get rows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메뉴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데이터를 읽어야 되니까 get rows를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from list로 두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구글 시트 인증이 돼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제 검색이 되실 거고 저는 단테스 AI 뉴스 시트를 구글 시트를 아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시트를 타겟 사이트라고 뒀어요. 그래서 이 타겟 사이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 타겟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긁어와야겠죠. 여기서 내용을 긁어오는데 뉴스 기사를 수집할 웹사이트 출처 리스트 내용을 읽어옵니다 라고 좀 더 명확하게 작성을 해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다음 툴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저장해야 됩니다. 그죠? 저장하는 툴을 하나 또 추가하겠습니다. 역시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이번에는 get rows가 아니라 위에 보시면 append 데이터를 넣어야 되죠. append row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append row를 선택하고 또 다시 단테랩스 AI 뉴스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시트에서 이번에는 아티클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시트에 이미 헤더로 작성되어 있는 열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여기 열의 이름에 원래는 이 빈칸에 넣어야 될 데이터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에이전트가 이 내용들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 반짝반짝 이 별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눌러주시면 추후에 AI가 집어넣는다라는 거를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AI가 좀 더 헷갈리지 않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디스크립션에 좀 추가 내용을 적어주면 더 좋아요. 100점 만점으로 들어가야 돼서 넘버라고 하겠습니다. 레인지가 네, 요렇게 작성을 해달라 라고 디스크립션을 추가하겠고요. 그 다음에 링크는 URL이니까 URL string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서머리도 뭐 요거는 이제 string인데 좀 200자 미만으로 per limit character 라고 적어두겠습니다. 타이틀도 스트링이죠. 네, 이렇게 해서 문자열로 넣어달라. 이름을 또 적어줄게요. 네, append row, 단테, 랩스, AI 뉴스, 구글 시트.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면 이 이름대로 클로드가 도구를 구별하게 돼요. 네, 다음은 제가 미리 만들어둔 서브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서브 워크플로우는 이 워크플로우에서 또 다른 워크플로우를 불러드릴 수 있는 툴이에요. 보면 여기 call and add and workflow tool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걸 눌러주시면 다른 만들어져 있는 워크플로우를 불러들여서 그 처리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굉장히 저는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이름을 웹페이지 컨텐트 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은 저희가 웹사이트를 이제 HTML을 이제 가져오다 보면은 이 HTML 문서의 양이 너무 많아서 이 LLM이 처리할 만한 컨텍스트의 길이를 초과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이걸 압축해주기 위해서 불필요한 내용들을 제거하다고 이렇게 프롬프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를 제가 만들어둔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get website simple markdown이라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이 워크플로우에서 요구하는 파라미터가 뜨고요. URL을 받고 있죠. 그럼 이 URL은 누가 넣을까요? 바로 클로드 소넷 3.7이 여기다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매직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시면 도구를 전부 다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든 이제 서브 워크플로우입니다. 서브 워크플로우는 먼저 여기에 when executed by another workflow 이 노드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이 노드를 추가하시면 여기에 파라미터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URL로 놓고 타입을 string으로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라미터로 받은 URL이 이런 형식으로 들어오게 돼요. 수집하고 분석을 같이 해야 돼요. AI 에이전트 노드를 썼습니다. AI 에이전트 노드는 이렇게 검색이 되죠.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 사용자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옵션을 추가하시면 시스템 메시지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메시지는 여러분들 그 챗 GPT나 이제 클로드에서 여러 가지 지침사항들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침사항에 먼저 사전에 이 시스템에다 넣어놓는 전체 전역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 넣나 여기다 넣나 여기선 크게 관계는 없지만 시스템에다가 먼저 일반적인 공통 지시사항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너는 웹페이지 스크랩하는 전문가라고 역할을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도 부여했으니까 목표도 줘야 되겠죠. 불필요한 내용은 제외하고 마크다운으로 출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규칙을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코드, 스타일, 아이콘들은 등은 이제 제거를 해달라. 본문의 컨텐츠는 텍스트와 하이 링크 정보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최초 HTML 요청 시에 사용할 도구는 퍼페티어이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 저장하면 된다. 위 내용에 대한 마크 생성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직접 수행해라. 이거는 에이전트에서 해라. 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여기서 이제 퍼페티어는 제가 웹페이지를 호출하는 그 도구로 여기다가 추가를 할 녀석입니다. 보면 여기에 이제 모델을 연결해야 되는데 보통은 대부분 오픈AI 4.5 모델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여기서 구글 제미니 모델을 썼어요. 구글 제미니 모델을 쓴 이유는 굉장히 큰 웹페이지도 한 번에 잘 처리하기 위해서 컨텍스트가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모델을 선택해야 됐기 때문에 제미니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는 심플 메모리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퍼페티어를 선택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 퍼페티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여기는 HTTP 리퀘스트 툴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웹페이지를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다른 툴을 쓰시는 분들은 그 툴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퍼페티어를 사용을 해서 URL을 받아서 get page content operation을 선택을 해놨습니다.
서브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해놨어요. 그럼 이 워크플로우가 돌아가면서 웹페이지들을 가져오겠죠. 테스트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제미니가 다시 요약 분석을 할 겁니다. 이 에이전트는 클로드 에이전트랑 이제 달리 이 서브 워크플로우를 돌리는 별도의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됐는데요. 예, 역시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추출을 한 것 같아요. 이 웹페이지 내용을 마크다운으로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줬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받아야 되겠죠. 이제 다시 워크플로우, 본 워크플로우로 돌아왔고요. 이게 이렇게 하나의 툴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툴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었어요. 이제 서버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네, MCP 다시 검색하시고, 예, 여긴 MCP 서버 트리거를 선택합니다. 자, 요번에는 어떤 역할이냐면 카카오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MCP를 만들 겁니다. 카카오톡 MCP 서버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카카오톡 MCP 서버가 하나가 생성되는데 도구가 없죠. 그래서 도구를 추가할 건데요. 제가 요 부분도 도구를 미리 서브 워크플로우로 만들어 뒀어요. send me message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자기 자신에게만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친구에게 보내고 싶다 하면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앱에 같이 멤버로 포함되어 있는 친구한테는 보낼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도 별도로 제가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부분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nd me 카카오톡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제가 미리 만들어 두었던 서브 워크플로우를 선택을 합니다. 파라미터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메시지를 텍스트라는 파라미터로 넘겨야 되죠. 그래서 여기 매직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마칩니다. 자, 이렇게 되면 MCP 서버 두 개를 모두 완성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MCP를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 수가 있어요. 엠파렌을 이용하면. 예, 이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워크플로우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작업을 엠파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엠파렌은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이기 때문에 어떤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을 해야 되죠. 근데 저희는 그 정해진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형으로 클로드랑 대화를 하면서 뉴스를 검색하고 뉴스를 저장하고 또 뉴스를 전송하는 그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클로드로 가야 됩니다. 그 클로드로 가기 전에요. 여기 있는 이 주소들을 가지고 입력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클로드에 오시면 이런 제 메인 화면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안 열어보셨던 메뉴를 이 상단에서 찾아봅니다. 네, 상단에서 클로드에 보면 설정이라고 있어요. 또는 코맨드하고 윈도우 사용자는 컨트롤하고 쉼표를 누르시면 설정 창이 나옵니다. 네, 이런 설정 창이 나오시면 개발자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자를 선택하시고요. 이 개발자에서 설정 편집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설정 편집에 여기 클로드 데스크탑 config json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될 거예요.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규칙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MCP를 네, 요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예, 스크랩이라는 MCP underbar 스크랩 underbar use 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로 명령을 하는 건데요. NA에서 생성해준 이 MCP 서버는 전부 노드 서버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npx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노드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된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코드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좀 어색한 명령어일 수도 있는데 네,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npx라고 입력하시고 네, 콤마 그 다음에 네, argument에 args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대괄호로 배열로 하나씩 넣어야 되거든요. 명령어를 네, y하고 슈퍼 게이트웨이고 ----ss이라는 옵션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야 될 주소가 여러분들이 만든 MCP 서버의 주소를 카피해 와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카피해 온 URL 주소를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프로덕션 URL인 걸 확인하시고 카피하신 다음에 여기에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MCP 서버 하나가 추가가 완성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추가할 때는 이 전체를 그냥 복사하세요. 콤마 찍고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NAN으로 돌아와서 카카오톡 MCP의 프로덕션 URL을 복사해 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클로드에 MCP 2개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설치가 됐고요. 이 클로드에 저장된 이 MCP를 재가동을 하려면은 클로드를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껐다가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류가 지금 났거든요. 이 오류가 왜 났냐면 여기에 저희가 이렇게 서버를 만들고 나서 이 상단에 이 inactive 이 부분을 활성화를 안 해줬어요. 요거 때문에 서버가 작동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액티브로 놓고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클로드를 다시 종료하겠습니다. 네, 클로드를 다시 시작했더니 여기 도구 아이콘에 4라고 떴죠. 네, 이렇게 4개의 도구가 제대로 인식이 된 것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도구를 이용을 해서 바로 N8N MCP와 통신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양쪽으로 창을 띄우고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웹페이지들을 좀 붙여놨는데 이 중에서 오픈AI를 잘 수집해 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예, 뉴스 사이트 출처를 확인해서 오픈AI 뉴스를 이번 주 뉴스만 수집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MCP2를 쓰겠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네, 구글 시트를 먼저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출처를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웹페이지 컨텐츠를 가져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구들을 원활하게 지금 N8N과 통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날짜 형식으로는 특정 날짜 형식으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출처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제가 딱 원하는 부분을 딱 정확하게 수행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행을 하죠. 네, 기사를 찾은 것 같아요. 네, 계속 스크랩 중입니다. 네, 중간 결과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기사를 스크랩을 한 것 같아요. 자, 스크랩된 기사는 아티클 이 부분에 저장을 하고 싶거든요. 일단은 수집을 요청했으니까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번 주 소식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다고 합니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제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그냥 저장하겠다고 합니다. 주어진 툴들을 보아하니 저장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저장이 되고 있죠. 네, 점수까지 스코어링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로직을 주지 않았는데도 이 내용을 보고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델은 이 전체 에이전트는 클로드 3.7 소넷을 쓰고 있고 여기 각각의 서머리를 하고 있는 LLM은 제미니 2.0 플래시를 쓰고 있습니다. 협업을 해서 지금 어떤 일처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MCP를 이용하면 이 에이전트끼리의 연결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추가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를 하고 있죠. 네, 카카오 전송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주지 않고 좀 러프하게 제가 요청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네, 본문을 작성하고 있네요. 네, 이모지도 써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네요. 네, 추가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송이 완료됐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내용이 잘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카카오톡으로 보니까 정말 깔끔하게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내줬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렇게 카카오톡까지 발신까지 완료를 했어요. 오늘 과정을 통해서 NAN MCP 경험해보니 어떠셨나요? NAN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MCP를 만드는 것이 10분 컷으로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이 NAN 워크플로우를 안 접해보신 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고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클로드 무료 버전에서도 어느 정도 이용이 가능하니까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영상이 길어져 설계 과정에서 생략된 부분들이나 기타 문의가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여러분들의 자동 라이프를 위해서 그런 콘텐츠를 준비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알림, 좋아요는 조금 더 앞서 나가시는데 좋은 디딤돌이 돼줄 거라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